꺼지지 않는 알림음. 거실에는 아직도 상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천이로 떨어진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고 하얀 국화 몇 송이가 시들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며칠째 그대로인 사진 액자 속 어머니의 미소가 방 안의 공기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서 들려오는 진동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택배 도착 알림입니다.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의 이름이 보낸 사람으로 뜨는 순간 민서의 가슴이 묘하게 뻐근해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케이스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는 엄마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전원을 끄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꺼버리면 정말로 엄마가 멀어질까봐. 그 생각이 떠오르자 단단하게 눌러야 할 전원 버튼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든 듯한 표정으로 아직도 켜놨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섰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둬. 아직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잖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흔들리고 그 틈으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햇살이 휴대폰 화면에 반사되어 민서의 얼굴을 살짝 비쳤습니다.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림음 하나가 다시 울렸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알림. 세상에 없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번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모간이 막히고 미세한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엄마. 하지만 휴대폰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다시 짧은 진동음을 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을 손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뽑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선 하나가 마치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집안을 물들였습니다. 햇살이 스마트폰의 유리 표면을 따라 번졌고 그 안에 어머니의 미소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민서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신호처럼 방 안을 오래도록 비추고 있었습니다. 삭제할 수 없는 메시지.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거실의 먼지를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민서는 커피포트를 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날 밤 그대로 놓인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충전 표시등이 깜빡이며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켜자 수많은 사진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웃던 어머니,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던 어머니, 병원 침대에서도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민서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삭제 버튼이 붉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한 개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엄마.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익숙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내일은 꼭 아침 먹고 출근해. 엄마가 김치볶음 해놨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민서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민서 옆을 지나쳤습니다. 민서는 화면을 재빨리 닫았지만 준호는 이미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지울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피한 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와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이건 엄마야. 그냥 데이터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알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 두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흩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알림이 떴습니다. 사진 백업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문구가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남겨둬야 할까? 생각이 얽혀들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손녀 유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목소리 들을 수 있어? 민서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그 속으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휴대폰 위에 닿자 화면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어머니가 다시 웃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메시지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리 가득 참이라는 문장 하나가 화면에 남았습니다. 그 문장을 본 민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한 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둘러싼 전쟁.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전날보다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머물렀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친 뒤 물기를 닦으며 시선을 휴대폰에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가 일어나더니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심에 차 있었어요. 누나, 나 이거 열어볼게요. 그 말에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준호야. 그건 엄마의 거야. 우리가 함부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비밀번호 입력창을 띄웠습니다. 화면 위 숫자판이 차가운 불빛을 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실패.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다시 실패.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잠금 해제 시도 2회 남음이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민서는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이건 침범이야.
엄마가 원하셨을까? 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안에 엄마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뭘 남겼는지 알아야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런다고 돌아오지 않아. 그녀의 외침에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빛이 번쩍이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은 시도 1회.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민서의 손끝이 허공에서 맴돌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작은 기계가 폭탄이라도 되는 듯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숨을 내쉬며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 안에서 어린 유나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 싸워요. 할머니가 싫어할 거예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은 잠시 후 스스로 꺼졌습니다. 화면은 어둡게 식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서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던 빗방울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다가가 휴대폰을 덮개로 덮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건 엄마의 세계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다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꺼졌는데도 그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직 잘 못 보내드렸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바깥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꺼져 있던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 입력도 없었는데 화면에 문구 하나가 떴습니다. 인증 실패 다시 시도하려면 24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민서는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바닥을 적시며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다. 밤의 도시는 비에 젖은 채 고요했습니다.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유리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AI 음성 보건 서비스라는 문장이 떠 있었죠. 그는 망설이다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며칠째 꺼져 있던 어머니의 휴대폰이 이제는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음성 데이터 추출 중이라는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준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준호는 작은 IT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컴퓨터와 전자부품이 어지럽게 쌓인 공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앉은 젊은 기술자 박 팀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팀장은 잠깐 그의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 음성 복원 맞으시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목소리는 기억보다 더 강하니까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12시간이 지나 복원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켰습니다. 파일 복원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가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준호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엄마가 미안하다. 단 몇 초의 음성이었지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붙잡은 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방 안 어디선가 진짜로 그녀가 걸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거실 공기 속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남매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방 안에 있던 유나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인사하신 거야.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이 아닌 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우리랑 같이 있네요.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깜빡이는 휴대폰의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빛났습니다. 공동 계정, 공동 기억의 시작. 이틀이 지나고 봄 햇살이 다시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민서는 전날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 향은 어제의 울음 자리를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어머니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존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민서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새 계정 만들기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걸로 엄마의 기록을 정리하면 어때요? 같이 관리해요.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같이 해요. 그들은 계정 이름을 함께 정했습니다. 박순자 메모리. 손끝이 같은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화면 위에 뜬 그 이름이 거실 공기 속에서 빛났습니다. 준호는 복원된 음성 파일을 업로드했고 민서는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엔 어머니의 웃음, 손길, 그리고 따뜻했던 식탁의 풍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든 김치찌개네요. 준호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날 나 몰래 소금 2번 넣으셔서 짰던 거 기억나요? 짧은 웃음이 오랜만에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손녀 유나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계정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쓰는 공간이야. 유나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이 새 폴더 제목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진과 음성 파일, 손편지 스캔본들이 하나씩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들은 식탁 위에서 조용히 앉아 각자의 기억을 적었습니다. 민서는 엄마의 손편지를 타이핑했고 준호는 목소리를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파일들은 어느새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흔적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첫 공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이제 엄마가 진짜 돌아온 것 같아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엄마를 제대로 모셨네요. 그들은 서로 말없이 웃었습니다. 거실에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 속 어머니의 미소가 햇살과 겹쳐졌습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따뜻함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집에는 다시 삶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삭제 대신 남겨두는 법. 봄비가 그친 다음 날 거실 공기에는 묘한 정리가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째 함께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노트북과 휴대폰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서는 커피잔을 들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폴더 제목은 여전히 삭제 목록.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이름을 천천히 바꿨습니다. 보관함. 그 단어를 클릭하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딸깍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덮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서는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눈웃음이 곱던 어머니의 얼굴,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던 손, 손주를 품에 안은 따뜻한 표정.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보관함으로 옮겼습니다. 삭제 대신 남기는 일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고 마음속에는 따뜻한 전류가 퍼졌습니다. 준호는 거실 한쪽에서 이어폰을 꽂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원된 어머니의 음성을 배경음으로 가족 앨범 영상을 만들고 있었죠. 화면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민서야, 준호야, 밥은 꼭 같이 먹어야 해. 짧은 문장에 준호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영상에 맞춰 부드럽게 더씹혔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우자 그녀의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엄마. 그날 오후 민서는 디지털 자산상속센터에 들렀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고인의 계정은 가족분 명의로 안전하게 이전됩니다. 민서는 서류에 서명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서명란에 이름을 남기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호가 완성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사진들과 함께 자막이 흘렀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남는다. 영상이 끝날 무렵 피아노 선율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민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향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빛을 내며 백업 완료라는 알림을 띄웠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지우지 않아도 돼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긴 기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화면 속 사진 하나가 반짝이며 새로운 생명처럼 빛났습니다. 기억을 나누는 저녁 식사. 한 달째 되는 저녁 민서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멸치볶음, 도라지 무침 같은 어머니가 즐겨하던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준호와 민서, 그리고 손녀 유나가 함께 앉아 있었고, 잠시 뒤 이웃 정여사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밥상 보네요. 그녀의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의 시간아워 타임 계정이 열려 있었죠. 자동 재생으로 넘겨지는 사진들이 식탁을 은은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웃으며 가족과 식사하는 모습, 손녀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생일 케이크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바뀔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이 계정에 자동 음성 기능이 생겼대요. 엄마 메시지랑 연결되면 이렇게 답장이 와요.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에 입력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잠시 후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순간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같이 밥 먹는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보내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사랑이죠. 식탁 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엄마처럼 매달 이렇게 모여요.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 계정에 오늘의 사진을 남겨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엄마도 심심하지 않으시겠죠. 식탁 주변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식탁 위를 비추며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스쳤습니다. 유나가 태블릿을 들고 기록 추가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저녁 식사. 그들은 함께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함께 식사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잔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식탁 위 태블릿의 화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잠시 스쳤습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사랑. 30번째 아침, 봄 햇살이 거실 가득히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흩날리며 바닥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커튼을 젖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이제 슬픔보다 따뜻한 여운이 더 많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의 사진 액자가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마지막까지 켜져 있던 휴대폰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기를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우리의 시간아워 타임 계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결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문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어. 이젠 우리가 이어갈 차례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그아웃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오르자 짧은 알림음이 울리고 휴대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잠시 후 창가에 놓인 어머니의 액자 위로 벚꽃잎 한 장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한 장의 꽃잎이 화면에 닿자 꺼져 있던 휴대폰이 아주 잠깐 다시 깜빡였습니다. 희미하게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화면 위로 번져 보였습니다. 민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지낼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이어가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며 커튼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엄마. 우리 오늘도 웃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액자, 커튼, 그리고 조용히 꺼진 휴대폰이 따스한 햇살 속에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의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사랑.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로그인 중이다. 화면은 천천히 희미해지며 창문 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잘 지냈구나. 그 말과 함께 화면이 완전히 백색으로 물들었습니다.